이재명 후보가 충청에서 50%에 달하는 선거인단 투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볼 때 50%를 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그 불씨를 과연 살릴 수 있는가? 그 불씨를 살리려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뭐 한 자릿수로 좁힌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15% 전후까지 좁혀서 이건 해봐야 알겠는데, 그 후순위 강원, 뭐 그다음에 결국 9월 25일에 있을 호남까지 가봐야 알겠는데 라고 하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정도,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40% 전후한 득표를 통해서 네. 결국은 이재명의 대세가 확인됐구나.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순회 경선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의 대세가 굳어지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 변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후보가 사퇴를 해서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뭐 한 명의 후보가 사퇴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의 후보가 사퇴를 해서 사실상 결선 투표 분위기로 쭉 몰고 가서 네. 50% 이상의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못하게 막는, 이런 정도의 이 충격적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변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뭐 이낙연 후보나 아니면 추미애 후보, 또 김두관 후보, 박영진 후보를 그들의 입장을 놓고 볼 때 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우리 이미 과반 넘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또는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대세론을 분명히 그래야만 결선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선거를 보면은요, 네. 박빙일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는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골든 크로스 했다, 역전했으니까 다 나와서 투표해달라, 이렇게 하고, 이기는 쪽에서는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뭐 그걸 확보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 소위 말해서 아까 PK에서 이제 야당 후보들 중에 네. 마음 못 주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당도.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통할까 안 통할까의 시험대가 지금 충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세론이 있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론이 위험합니다, 투표해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투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선거 운동의 전략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에 근거는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뭐 아까 40% 얘기도 하셨는데, 전체 뭐 여야를 통합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율 25%가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1위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다. 관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 안 하고 되느냐, 네. 아니면 하고 되느냐. 근데 그 시발점이 이제 충청인데, 충청이 뭐 당원의 10% 이상이 거기에 있고,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당원 수가 제일 많거든요. 네. 권리당원이.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50% 또는 50%에 근접하는 득표율을 보인다, 이러면은 이것은 이제 1차 선거인단 투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조기에 대세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의 그 격차가 줄어든다면, 뭐 30% 네. 20% 이런 정도로 줄어든다면, 이거 막판에 정말로 다른 하위권 후보가 네. 후보 단일화를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1차 투표 중요하고, 그때 선거의 전략이 뭐냐, 이재명 캠프는 이미 과반 달성했다, 다른 네. 쪽은 조금만 내부적으로 골든 크로스 하고 있다. 네. 이거 이낙연 캠프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골든 크로스 지금 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의 선거 전략이죠, 이것도. 그렇군요. 양쪽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일단은 40%가 넘게 이재명 후보가 기록할 수 있을지, 이 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가운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대1 토론으로 맞붙습니다. 상당히 좀 급박하게 추진이 됐기도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자,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와 결이 다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인물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뭐 박용진 이런 두 분이 뭐 토론도 하고 뭐 한다는데 네. 근데 그게 누군가를 반대하는 연대는 사실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도 하고요. 경험칙상 그렇고 그리고 그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을 좀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야당에서 이제 흔히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반문재인 연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문 뭐 이런 기치를 내세우는데 반문만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한 그런 연대 그건 조금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대1 토론을 하는 주제가 복지와 경제입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복지와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 뭐냐? 기본소득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이재명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빼고 과연 이낙연과 박용진 두 분이 만나서 복지와 경제를 논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물론 그 두 분은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결집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래에 봤습니다만 네거티브를 하겠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하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공격당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고 공격했던 이낙연 후보 측의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만 그 목적이 네. 원하는 방식의 결과를 낳지 않는 그런 아주 묘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좀 흔들리거나 뭐 좀 변수가 좀 생긴다 그러면 아주 파격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드랍하고 정세균 후보로 간다. 뭐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선택이 일지 않고는 이재명의 대세론이 과연 흔들릴까? 네.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바닥에 나오는 얘기 본인은 펄쩍 뛰고 있는데 정세균, 이낙연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꺼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세론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일단은 대세론의 반증이고 두 번째는 1차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세균 총리가 전 총리가 뭐 단일화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1차 결과에 네. 따라서도 이재명 대세론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접전 양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단일화의 대상조차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세론이 되면 단일화가 이낙연과의 단일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지지선언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접전이면 그 접전이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꼭 이낙연과의 연대 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총리는 지금부터 뭐 단일화 얘기를 하면은 자신의 패가 다 읽히는 거잖아요. 절대로 끝까지 패를 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1차 결과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재명 대세론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네.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